네,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의 김경필입니다. 아까 권영세 시장님께서도 우리 수출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산물을 해외 바이어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국내 생산은 주로 국내 시장 쪽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생산 물량 중에 일부를 수출로 좀 이렇게 좀 끌어당겨서 이제 국내 수급을 좀 안정화시키고 가격도 좀 유지시켜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서 물량이 좀 생산량이 변동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직화하고 규모화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조직화하고 규모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수출 조직화 쪽에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들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함으로써 좀 조직화해서 좀 해외 시장에 좀 탄력적으로 공급도 하고 국내 수급도 안정시키고 그러면서 국내 수출에 주요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수출 조직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해외 수출 조직 운영 사례, 수출 조직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장 환경 변화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도 출혈 경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거래 교섭력을 높이면서 단가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 조직이 필요한 거고요. 정부에서도 원예 전문 단지라든가 수출 선도 조직, 수출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버섯 통합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체류 조직을 통합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수출 업체와 수출 농가의 연계성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면 수출업체의 운영 실태, 조직의 운영 실태를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다 수출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요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 재배와 수매 매치 수출 조직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계약 재배와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은 계약 재배와 수매 매치를 병행하는 비율이 40.8%로 좀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계약 재배라든가 수매 매치 비율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재배의 평균 이행률도 58%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농가들 간의 그 교육이라든가 수출 농가에 대한 교육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전체 집합 교육은 전 농산물 수출 업체들에 있어서 연간 평균 3.2회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채류에 대한 교육 횟수가 7.2회로 가장 많은 편인데 특히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 수출 농가에 아이디어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부여받고 수출 상품에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 이력 추적되고 수출이 그 중단된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더 교육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조직이 도입한 수확 후 관리 기술 도입 내용은 저장고 및 컨테이너에 대한 온도 관리가 7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농산물의 품질이라든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내용은 GAP, Good Agricultural Product,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품질 인증 보유 운영 비율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약이라든가 자재, 사용 기준 운영에 대한 비율이 3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도 품질 관리 매뉴얼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화종에서부터 혹은 식재에서부터 수확하는 단계까지 그 단계별로 어떠한 그 농약을 치고 이런 그 제작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품질 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비율도 아직 35.8에서 38.3%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품목별로는 품위관리 일지 작성은 버섯류가 63.2%로 가장 높게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 검사 테스트 실시하고 있는 조직은 41.7%, 비료라든가 농약 검사를 시스템을 갖춘 조직은 27.5%로 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업체는 37.5%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수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조사하고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 전문 인력은 평균적으로 수출업체들이 1.75명으로 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조직에서 수출 상담회라든가 박람회에 참여하는 횟수도 국내 박람회에는 0.6회, 해외 박람회 참여 횟수는 1.3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품종, 새로운 그 상품으로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수출 조직이 최근 3년간 생산에 도입한 신품종 개수는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67.5%로 많은 편이고요. 신규 작목 및 품종에 대한 도입이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해외 가게를 하나 좀 가져야 되는데 현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개척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조직의 비중이 10.8%밖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계약서에 의해서 공동 활동을 한다라는 비율이 30.0%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로만 구성된다는 비율이 28.3%, 생산자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비율은 27.5%인데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 확보라든가 수출 상품 품질 관리를 할 때는 생산자 조직에서 생산자들의 영향력이 더 높은 반면에 마케팅 활동이나 수출 물량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수출업체들이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농가의 참여 실태를 보면은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수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내 가격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응답한 비율이 53.1%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수출업체의 수매 및 매치에 응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농산물을 수출 판매처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판매 가격의 안정성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농약 사용 기준이라든가 병충해 관리 기준이 까다롭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 판매보다 가격이 낮거나 변동성이 큰 점, 그리고 수출 상품으로 요구하는 선별과 상품 기준이 까다롭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조건을 갖추어 주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 물량을 미이행할 경우에 가장 큰 이유는 기상 조건이나 병충해 때문에 예상 생산량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출 농가가 수출 조직에 참여하는 형태는 생산자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45.2%로 나타나고 있고요.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 조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13.0%로 가장 좀 미미하다고 13.0%로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가들이 수혜받은 정부 지원 사업은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7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해외 수출 조직 운영 사례를 간단히 좀 사례 중심으로 시사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수출 조직, 여기에 경북대학교 윤태명 교수님도 오셨지만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수출 조직 사례와 그 다음에 프랑스 브레타뉴의 원예 농산물 경제위원회 샤라펠의 최저가격 보장 시스템, 그리고 뉴질랜드의 잘 아시겠지만 제스프리의 자조금 운영 조직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동 선별, 공동 정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수 물량이나 수출 물량을 적절히 수급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 조직에 가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 당연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출 조직에서 품질 선별, 품질 관리, 판매까지 전부 다 책임져서 이렇게 해주고 수익금을 농가들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 간에도 그 조직 운영, 예를 들어 선별이라든가 상품화 등급 이런 시스템을 다 이렇게 일관화시켜서 표준화시켜서 농가들이 그에 따르면서 출하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출하 물량에 대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농가 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평소에 낸 출하 수수료를 이용해서 일종의 자조금이죠. 그래서 국내 가격 하락이나 수출 가격 하락 시에 보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마케팅 전문 회사도 운영하고 특정 수출업체 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가 수출 조직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출 농가들하고 좀 이렇게 조직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열화 수단,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를 수출하는 업체이다 그러면 사과 묘목을 아예 처음부터 그 보급을 해주면서 보급하는 그런 그 수출업체의 생산량이라든가 품질 관리 체계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수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수출 전문 생산단지에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서 계약 재배 생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출 조직에서 산지 유통센터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공동 선별 및 상품화를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물량을 품질 관리된 상태로 출하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수출 조직 참여 농가들에게 역할을 명확히 주고 그리고 농가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형별로 품목별로 그 수출 조직의 운영 발전 방향을 좀 알고 따라야 되겠다. 배 같은 경우하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조직의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 여건에 맞게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조직과 유통 조직, 예를 들어 수출 업체라든가 산지 유통센터의 조직이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 조직 지원 사업은 이제 2023년도 되면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물류비를 폐지 이렇게 해 나갈 텐데, 이제 그렇게 물류비 지원을 감축시키는 대신에 간접 지원 사업,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뭐 산지 유통센터라든가 물류 시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 등에 관련된 자금 지원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방향이. 그래서 이제 우리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농가들도 그런 사업을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조직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제1단계로 기초조직, 그리고 연합조직, 그 다음에 수출 대표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내 수출 품목들은 개별 생산자 중심이나 개별 수출업체 중심인 1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들끼리 모인 쿠파라는 수출 조직이 있어서 연합조직 제2단계까지 발전을 했고요. 품목별 대표조직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인위적으로 그 출범한 버섯통합조직 외에는 없는 건데요. 이제 버섯통합조직 같은 경우에 좀 성공을 할 경우에, 운영이 성공할 경우에 우리 사과라든가 다른 김치 같은 품목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육성 체계를 보시면은 생산 농가하고 수출업체, 지자체, 정부 지원이 다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생산 농가는 수출 농가들은 계약 재배를 이행함으로써 재배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업체는 수출업체의 경영을 투명화하면서 수출 농가하고 그 조직 관계 계열화를 이렇게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품종이라든가 농약 자재 아니면은 생산 기술 같은 것을 컨설팅 해주면서 계열화 수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지자체 자조금 가격 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조금 조성을 좀 확대시키고, 그런 것들을 수출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에 농가 소득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전문단지와 수출조직 운영위원회, 산지유통센터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조직에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내수 출하 물량과 그 다음에 수출 물량을 적절히 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에 세워진 수출 물량을 어느 시장으로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출하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경우에 상당히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조금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무조건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은 이제 없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생산자라든가 수출업체, 그다음에 정부 자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대 25, 25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30, 30, 33 뭐 해가지고 각 그 비율만큼 농가나 수출업체 생산자 조직에서 모은 만큼 정부가 그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좀 더 기금도 모으면서 이제 또 매칭 자금을 받아서 해외 시장 개척하는 데도 쓰고, 국내 수출 가격 불안정할 경우에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드린 말씀들을 다시 조금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생산자는 이제 그 수출 물량 공급이라든가 품질 관리 이행 체계를 충실히 좀 이행을 해주고요. 생산자 조직이나 APC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마케팅 전문 인력 운영, 그다음에 투명한 수출 조직에서 운영한 수익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도 항상 그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수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금 운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출업체는 농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운영을 좀 투명화시키고, 수출 시장 동향이라든가 해외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자체 간에서도 이제 지자체 간의 물류비 지원 조건 뭐 이런 혜택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조건을 좀 일관화시킬 필요가 있고, 인프라 지원 사업들도 이제 계속 발굴해서 일관화시키고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수출 조직의 지원 창구를 일단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품목 단위로 수출 자금이나 유통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출 조직의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생산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 보조금 폐지에 대응한 간접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